요 그래프가 이 책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왜 하이라이트냐? 저자들이 자기 책 소개를 한 5분 정도 할 때 꼭 이 그래프를 들고 나와요. 이 그래프만 딱 이해하고 있으면 이 책은 다 봤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한번 설명을 좀 더 해볼게요. 자, 왼쪽부터 한번 볼까요? 왼쪽 보면 노란 선이 있죠? 네. 노란 선은 생산 가능 인구. 다시 말하면 이스턴 유럽, 동유럽과 중국입니다. 이게 생산 가능 인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푸른 선이 있죠? 그것은 그 선진 경제입니다. 선진 경제. 그 다음에 그 점선이 쭉쭉 올라가죠? 그것은 아프리카입니다. 그러면 딱 이 그래프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제 그 중국하고 동유럽은 과거 30년 동안은 생산 가능 인구가 쭉 늘어났지만 이제는 앞으로 줄어든다. 이게 그거 하나 이제 생각할 수 있으니까 생산 가능 인구하고 우리가 인플레하고 디플레를 결합해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지난 30년은 디플레, 앞으로는 인플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때요? 우리 선진 경제, 선진국, 그것도 역시 뭐예요? 떨어지죠? 근데 하나 쭉 올라가는 게 뭐가 있어요? 아프리카는 이제 생산 가능 인구가 늘어납니다. 앞으로 아프리카의 인구가 세계 경제에 편입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디플레가 생길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이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것을 왼쪽 그림에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을 한번 쭉 보시면 말이에요. 빨간 선이 그게 생산 가능 인구입니다. 그 선진국하고 아까 동유럽 이게 다 합해놓은 거예요. 파란 선은 뭐예요? 그것은 아프리카 인구를 뺀 겁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인구를 빼면은 급속하게 뭐예요?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든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보셔야 될 게 말이에요. 그 초록색이 보이시죠? 네. 초록색이? 네. 초록색은 왼쪽에는 계속 이렇게 그 양의 숫자인데 이게 오른쪽으로 오시면 어떻게 돼요? 0보다 떨어져 있죠? 그죠? 그건 생산 가능 인구가 준다는 뜻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준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저희 또 하나는 그 하늘색이라고 그럴까요? 하늘색을 보시면 그건 중국이에요. 중국은 어떻게 돼요? 그것도 생산 가능 인구가 또 준다는 겁니다. 왜냐니까 오른쪽에 그 밑에 하늘색이 보이잖아요. 그 마이너스 숫자예요. 마이너스 숫자. 그래서 중국의 생산 가능 인구도 준다. 그 다음에 선진국의 생산 가능 인구도 준다. 그 다음에 유일하게 늘어나는 것은 아프리카가 참 노란색이 아니고 그 살색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은 계속해서 이제 커지죠, 이제. 그죠? 커지죠. 그래서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인디아는 어때요? 인도를 이야기하는데요. 인도는 어때요? 인도도 역시 뭐예요? 또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유일하게 커지는 데는 아프리카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가 만일 중국과 같은 역할을 앞으로 한다면 디플레가 올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인플레가 벌어진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의 인구 증가가 늘어나는 것이 다른 나라, 그러니까 선진국, 중국, 이런 나라들의 그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를 상쇄하고도 남느냐, 안 남느냐, 이제 그 생각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 어때요? 역시 아프리카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감안 안 한다면 더 급격하게 떨어지고. 그래서 결국 아프리카 인구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앞으로 생산 가능 인구는 줄어드는 현상을 면할 수는 없다. 이 그래프만 이것이 딱 이해하시면 이겁니다. 요 내용이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고 한국 현상. 한국 걸 한번 보면 한국도 어때요?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죠. 그 다음에 고령 인구는 늘어나고, 그 다음에 유소년 인구도 거의 조금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고. 근데 유일하게 희망이 있다면 뭐예요? 외국인들이 많이 와가지고 우리 이런 현상을 좀 바꿔줘야 될 텐데, 이 표시면 어때요? 우리 내국인은 단위가 4천만 명, 여기는 어때요? 200만 명.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우리 대세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런 것을 우리가 며칠 전에 그 통계청에서 발표한 게 신문에 났기에 제가 그걸 한번 따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어때요? 우리 부양비가 어떻게 됩니까? 생산 연령 인구 100명당 부양비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노년 보양비, 유소년 보양비. 그것이 지금 그 2020년도에는 한 40명 정도 됐잖아요. 앞으로 2040년도에는 80명. 그러니까 확 늘어나는 거예요. 확 늘어난다는 것이 그 앞으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만큼 노년층과 유연층이 많아지고 생산 가능률이 줄어드니까 이것이 앞으로 요거만 봤을 때는 인플레다. 이렇게 이제 우리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약간 좀 인구 변동의 경제적 영향. 요건 이제 우리 아까 표로 봤는데요. 이제 표로 요걸 약간 조금 분석적으로 숫자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구 변동의 경제적 영향을 보시면 거기 B1, B2, B3가 있죠. B1은 유연, B2는 워킹, B3는 올드입니다. 그래서 그로스 레이트가 어떻게 돼요? 노년층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로스 레이트가 줄어듭니다. 마이너스잖아요. 인베스트먼트 레이시오는 또 어떻게 돼요? 그게 좀 이렇게 마이너스로 변하니까 줄어들고, 퍼스널 세이빙은 또 역시 줄어들고, 아워즈 워커들은 이제 우리가 노동시간은 그 유연층도 줄어들고, 워킹만 있을 때문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돼요? 인플레이션은 유연층이 많으면 많을수록 인플레이션이 커지고 0.75 플러스, 워킹 에이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마이너스 인플레가 줄어들고, 또 노연층이 많으면 많을수록 인플레가 된다. 이것을 약간 이건 뭐야? 우리가 통계적으로 분석한 겁니다. 이 말이나 아까 본 그래프나 뭐 같은 내용이에요. 이건 통계적으로 봤다는 이야기고. 이제 대충 이것이 다 이제 끝났습니다. 이 책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생산 가능 인구가 올라갔다가 내려간다. 근데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또 이제 자기가 혹시 틀릴 수가 있나? 틀릴 가능성이 있나? 내 이론이 틀릴 가능성이 있나? 잘못될 가능성이 있나?를 한번 또 따져보는 겁니다. 따져보면서 결국 결론은 이런 점에서 내 이론이 취약하지만, 허점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렇지는 않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내 이론이 맞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는 어디에서 틀릴 수 있나? 그 필립스 곡선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필립스 곡선은 뭐예요? 실업률하고 그 가격하고의 역외관계를 보이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 필립스 곡선의 현상이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뚜렷하게. 그런데 요즘 와가지고는요, 그 필립스 곡선, 다시 말하면 임금과 그 임금 상승률하고 그 실업률과의 관계가 옛날에는 부의, 다시 말하면 역의 관계를 보였는데, 지금은 그냥 평탄해요. 별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냥 그 플랫해요, 플랫해죠. 그 필립스 곡선이 플랫하다는 이야기는 뭐겠어요? 실업률하고 임금하고의 그 상승률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이 이것이 맞다면, 이 사람들이 지금 주장하는 게 뭐예요? 실업률하고 임금하고는 부의 관계를 보여야 되는데, 그래야 이 사람들이 주장이 맞잖아요. 생산 가능 인구가 많아지면 디플레, 적어지면 인플레라는 그런 이해가 성립되는데, 만일 실업률하고 임금 상승률하고 관계가 없다면 이 사람 주장이 틀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 와가지고 점점 평탄해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주장이 맞다. 그것이 이제 그 논리입니다. 그건 약간 이제 우리가 이론적인 말이니까 이제 약간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조금 뭔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두 번째는 말이에요. 일본에서는 왜 인플레가 발생하지 않나? 일본은 앞으로 과거 30년 동안 어땠습니까? 계속 물가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인플레가 바로 뭐예요? 일본에서는 노동력이 감소됐거든요. 우리 잘 아시다시피 뭐야? 고령화 사회가 도래해가지고, 점점점 노년층이 많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과거 30년 동안에 인플레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아주 디플레가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봐라. 얘들 주장이 일본에서는 안 맞지 않느냐. 일본을 봐라.
그렇잖아요. 이제 그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반박이 합니다. 일본은 특수한 케이스야. 일본은 그렇지 않아. 이것이 이제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가장 뭐예요? 가장 우리 가슴에 와닿는 반박이거든요. 일본을 봐라. 근데 이제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일본의 노동력 감소 시기에 세계는 노동력이 풍부했어요. 다시 말해 중국이 있었잖아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옆에 있었으니까 중국에서 노동력이 풍부하니까 일본 노동력의 감소를 중국 노동력의 풍부한 것으로 상쇄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저 공장의 해외 이전, 그 일본의 기업가들이 중국에다 공장을 지으니까 일본에서는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었지만 중국의 생산 가능 인구가 늘어나니 그것을 이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일본은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를 극복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인플레가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중국의 생산 가능 인구의 증가가 이제는 둔화되니까 앞으로는 그렇지 않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은퇴 나이가 늦춰질 가능성. 그러니까 우리가 저 앞으로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니 지금은 뭐예요? 옛날엔 65세면 늙은이 취급을 받았는데 노인 취급을 받았잖아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64세. 뭐 청년이다. 65세 청년이다. 그러니까 점점 뭐예요? 생산 가능 인구가 점점 뭐예요? 늘어난다. 이제 왜 64세냐? 그럴 가능성은 없느냐?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앞으로 이제 70세까지가 생산 가능 인구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뭐 너 주장이 틀렸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제 말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연금의 상대적 축소. 정부연금이 이제 뭐 상대적으로 축소가 되면 그러면 연금이 줄어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연금을 적게 받으니까 내가 더 일을 많이 해야 되겠구나. 그 나이가 들어도 일을 더 많이 해야 되니까 아까 말한 대로 뭐예요? 은퇴 나이가 더 늘어나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가능성은 없나?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인도 및 아프리카의 노동자가 유입되면 어떡할래? 그러면 또 아까 뭐인데 그런 세계적으로 생산 가능 인구가 늘어나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자기들 이론에 대해서 이제 반박, 허점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하나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그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역시 뭐로 가지고, 그래프를 가지고. 필립스 곡선의 평탄화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테고, 그 필립스 곡선은 뭐예요? 실업과 임금의 관계를 나타낸다. 실업이 많아지면 임금이 하락, 실업이 적어지면 임금이 상승. 자, 그런 내용인데, 자, 한번 봅시다. 자, 필립스 곡선은 이런 거예요. 좀 필립스 곡선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한국 웹사이트에서 따온 겁니다. 이렇게 상충관계를 가지는 거죠. 실업률이 높아지면 임금이 떨어지고, 실업률이 적어지면 임금이 올라간다. 이런 거거든요. 여기 이제 우리 필립스 곡선이라고, 단기가 있고, 이제 필립스 곡선이 장기가 있는데요. 역의 관계를 보이지만, 우리가 예상 인플레가 높아지면 단기 필립스 곡선이 점점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제 장기라고 하는 것은, 자연 실업률이라는 것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실업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자연 실업률인데요. 그 자연 실업률에서 이제 수직의 곡선을 그린, 수직이다 하는 것이, 그 장기 필립스 곡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해가지고요. 이렇게 역의 관계를 가지는데,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실업률이라는 것이 뭐냐니까요. 우리가 실업률이라는 것이 3%, 4% 되더라도 완전 고용이라고 부르거든요. 왜냐니까 일시적으로 이제 우리가 직장을 그만두는 사람.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서울에서 일하고 있는데, 내가 집이 다 지금 광주로 이사 간다. 그러면 그 광주로 이사 갈 동안에 내가 일을 못 하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그 실업률이라고 넣긴 넣지만, 그것은 이제 완전 고용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때 마찰적으로 여기 생기는 거. 그런 것이 이제 그런 것을 해서 한 3% 내지 4%가 되면은 완전 고용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자연 실업률이라는 게 그걸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점점 어떻게 되었어요? 그것이 처음에 이렇게 약간 역의 관계를 가지다가 점점 뭐예요?
평탄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면 뭐예요? 이 사람 이론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로 이렇게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그 필립스 커브가 이제 평탄화되는데 평탄화된다면 당신들 이론이 틀렸다.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반박하느냐. 이제 그게 이제 초점인데요. 그래서 보면 이제 이 보시면 어때요? 왜 자꾸 평탄해지느냐? 평탄해지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있잖아요. 그 불황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가격은 올라가는 거. 불황이면 뭐예요? 실업률이 높죠. 실업률이 높죠. 근데 가격은 올라가잖아요. 그걸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특히 저 스태그플레이션이 된 데가 우리나라로 치면 그 유류파동, 석유파동 났을 때 가격이 확 올라갔죠. 근데 경제는 완전히 막 침체됐잖아요. 그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그런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기 플랫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수평 필립스 커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이는데 이 사람들의 주장은 이거예요.